안녕하세요. 사연극장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부산에서 25년간 성실하게 수학을 가르쳐온 중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각색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 30분이면 일어나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25년간 한 푼 두 푼 모아온 1억 2천만 원의 소중한 저축. 딸아이의 의대 진학과 치매, 어머니의 요양원비를 걱정하며 평범하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이 가정에 어느 날 달콤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수학으로 계산하면 85% 이상 수익 확률이야. 라며 자신만만하게 시작한 주식 투자. 처음에는 모든 계산이 맞아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이라는 가장 큰 변수를 계산에 넣지 못했던 것이 화근이었죠. 과연 2억 8천만 원을 하루아침에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이 가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학교사가 깨달은 계산할 수 없는 진정한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승훈 선생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승훈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동중학교에서 25년째 수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올해 54살, 정년퇴직까지 5년 남은 평범한 중년 교사였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일어나서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유난히 푸른 날이면 기분이 좋아졌고 흐린 날이면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졌죠. 여보, 아침 식사하세요. 아내 미영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2살의 미영은 결혼 후 줄곧 전업주부로 살아왔어요. 야무지고 살림 잘하는 그녀 덕분에 승우는 25년 동안 교직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으니 고등학교 3학년인 딸 지원이가 이미 교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아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지원이는 언제나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승훈의 눈에는 보석처럼 소중한 딸이었어요. 지원이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승훈은 25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아온 돈이 있었습니다. 1억 2천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노후 자금이었어요. 매달 월급에서 5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 통장에 넣어온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 지원이의 대학 준비였어요. 의대에 가려면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학원비만 해도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갔어요. 입학금과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아팠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 문제였어요. 올해 75살인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계셨습니다. 요양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갔어요. 승훈의 월급 380만 원으로는 빠듯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AI가 교육을 바꿀 거라고 했어요. 수학도 컴퓨터가 더 잘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승훈 같은 교사는 필요 없어질까요? 그날도 승훈은 무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승훈아, 운동장에서 체육교사 동혁이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같은 나이인 동혁은 승훈과 달리 어깨가 늘 펴져 있었어요. 얼굴에도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요즘 어때? 나는 정말 요즘 기분이 좋아서 말이야. 동혁이 무엇인가 자랑하고 싶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승훈의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졌어요. 주식 투자 시작한 이후로 인생이 바뀌었어. 한 달 만에 벌써 500만 원을 벌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승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500만 원이라니 그건 승훈이 10개월 동안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정말 위험하지 않아. 위험. 그건 모르고 하니까 위험한 거지. 나는 공부해서 해. 차트도 보고 뉴스도 분석하고. 승훈아, 요즘 같은 세상에 은행에만 돈 넣어두면 바보야? 동혁의 목소리가 자신만만했습니다. 승훈은 순간 자신이 정말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승훈은 인터넷을 켜고 은행 이자를 다시 계산해봤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1년간 넣어두면 이자가 180만 원. 한 달에 15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요양원비 150만 원, 지원이 학원비 200만 원, 매달 350만 원이 나가는데 이자 15만 원이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그 순간 승훈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을까? 25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승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바다처럼 출렁거리고 있었어요. 불안과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바다가 검은색으로 보였습니다. 마치 승훈의 마음처럼 어둡고 깊었어요.
그날 밤 승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나도 뭔가 해야 하는 건 아닐까. 동혁의 자신 있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다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승우는 자신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분필을 쥐고 칠판에 수학 공식을 써온 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학교사인 그에게도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이었어요. 승우는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동혁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었다는 그 이야기가 마치 주문처럼 반복됐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인터넷 뉴스를 봤어요. 주식 관련 기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무관심하게 넘겼던 경제 뉴스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이 수익을 봤다. 작년 주식 투자로 평균 15% 수익 달성. 이런 헤드라인들이 승훈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시간이었어요. 승훈은 교무실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었는데 동혁이 신이 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승훈아, 이것 좀 봐. 동혁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어요. 주식 앱이었습니다. 초록색 숫자들이 눈에 띄었어요. 오늘 하루 만에 80만 원 벌었어. 진짜 대박이야. 그 순간 승훈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80만 원이라니. 그건 승훈이 거의 2달 동안 저축하는 돈이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벌 수 있어? 승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혁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차트를 보는 거야. 패턴이 있다고. 오르락내리락 하는데도 규칙이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승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패턴이라고, 규칙이 있다고. 승훈은 25년간 수학을 가르쳐온 교사였어요. 패턴과 규칙을 찾는 것은 그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날 밤 승훈은 인터넷에서 주식 차트를 찾아봤어요.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들이 화면에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승훈에게는 달랐어요. 이건 수학 함수 그래프와 비슷하네. 승훈의 마음이 빨라졌습니다. 차트를 자세히 보니 정말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 움직임에 어떤 규칙성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승훈은 계산기를 꺼내 들었어요. 숫자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패턴이 맞다면 상승 확률이 70% 이상이야. 그의 손이 점점 빨라졌어요. 더 많은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아니야. 85% 이상이다. 승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니 확실했습니다. 이건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확률이 높은 투자였어요. 다음 날 승훈은 은행에 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어요. 100만 원을 뽑았습니다. 일단 100만 원만. 실패해도 크게 아프지 않을 돈이야. 승훈은 증권회사에서 계좌를 만들었어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줬지만 승훈은 이미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첫 주식을 샀습니다. 그날 밤 승훈은 잠들 수 없었어요.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주식 앱을 열어보고 싶었지만 무서웠어요. 다음 날 아침 승훈은 조심스럽게 앱을 열어봤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100만 원이 108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루 만에 8만 원을 번 것이었어요. 역시 내 계산이 맞았어. 승훈의 마음이 뛰었습니다. 은행에 100만 원을 넣어두면 1년에 받는 이자가 1만 5천 원인데 하루 만에 그보다 훨씬 많이 벌었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100만 원은 130만 원이 되었어요. 30만 원의 수익. 승훈은 흥분했습니다. 이건 그가 6개월 동안 저축하는 돈이었어요. 내가 정말 재능이 있나 봐. 승훈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수학적 계산이 틀리지 않았어요. 한 달 후 100만 원은 150만 원이 되었습니다. 50만 원 수익. 승훈의 마음에서 욕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이 정도 확률이라면 조금 더 해봐도 되지 않을까? 승훈은 300만 원을 더 투자했습니다. 이제 총 450만 원이 주식에 들어가 있었어요. 교무실에서도 변화가 보였습니다. 승훈이 칠판에 차트를 그리며 동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세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수학적 확률로 계산해보면
동료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습니다. 평소에 조용했던 승훈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이 새로웠어요. 두 번째 달이 지났습니다. 450만 원은 720만 원이 되었어요. 270만 원 수익. 승훈의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확신해. 이건 도박이 아니라 과학이야. 승훈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800만 원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제 총 1,520만 원이 주식에 있었어요. 아내 미영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더 큰 성공을 거둔 다음에 놀래켜 주고 싶었습니다. 세 번째 달, 1,520만 원이 2,100만 원이 되었어요. 580만 원 수익. 승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실에서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틀려도 여유로웠습니다. 돈을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다니. 승우는 마지막 결심을 했어요. 2천만 원을 모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섯 번째 달, 승훈의 계좌에는 3,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1,500만 원의 순수익. 승훈은 거울을 보며 웃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어요. 수학교사라서 가능한 일이야. 다른 사람들은 감으로 하지만 나는 계산으로 하니까. 그날 밤 승우는 행복한 꿈을 꿨습니다. 앞으로 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승우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험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에요. 3,500만 원의 수익을 본 승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했어요. 주식 앱을 열어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숫자들이 초록색으로 변해 있으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라면 더 큰 기회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승우는 부산 서면에 있는 큰 증권사에 갔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었어요. 증권사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승우는 구석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선생님, 혹시 바이오 관련 주식에 관심 있으시나요? 갑자기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었어요. 승훈이 고개를 돌리니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에 비싼 시계를 찬 모습이 성공한 사업가 같았어요. 저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투자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민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코리아 헬스케어 파트너스 대표라고 써 있었어요. 승훈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진짜 전문가를 만난 것 같았어요. 사실 요즘 바이오 쪽에서 대단한 소식이 들리고 있거든요. 민수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인데요? 승훈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민수는 주변을 살펴본 후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바이오텍이라고 아시나요?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예요. 승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제약업계에서 20년 일했는데 이런 기회는 처음 봅니다. 비바이오텍이 3상 임상시험에 성공했어요. 그 순간 승훈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3상 임상시험 성공이라니, 그건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뉴스에서도 임상시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요? 승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직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에요. 정부도 긴급 승인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민수의 말을 들으니 승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수학교사로서의 분석 능력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3상 임상시험 성공이면 주가가 얼마나 오를까? 승훈은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바이오 회사들의 임상시험 성공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보통 5배에서 10배까지 주가가 뛰었어요. 현재 주가가 500원이니까 최소 2,500원, 최대 5,000원까지 갈 수 있겠네. 승훈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뭐요? 이런 정보는 보통 대형 기관들만 미리 알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알게 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승훈의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기회였어요. 진짜 기회.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을까요? 승훈의 목소리가 급했어요. 민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운이 좋으시네요. 저도 VIP 고객들에게만 알려주는 정보인데
그날 밤 승우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멈추지 않았어요. 만약 1억 원을 투자해서 주가가 10배 오르면 10억 원이야. 10억 원. 승우는 그런 돈을 상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아니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5배만 올라도 5억 원인데. 5억 원이면 지원이 의대 등록금은 물론이고 어머니 요양원비도 평생 걱정 없었어요. 자신의 노후도 완벽했습니다. 다음 날 승우는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전세 담보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은행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승훈의 손이 떨렸지만 사인을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그리고 제2금융권에서 5천만 원을 더 빌렸어요. 이자가 연 24%나 되는 고금리 대출이었습니다. 몇 달만 버티면 돼. 주가가 오르면 이자는 문제 없어. 승훈은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저축해둔 돈 8천만 원까지 합쳐서 총 2억 8천만 원. 승훈이 평생 만져본 적 없는 거대한 돈이었어요. 그 모든 돈을 비바이오텍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주가 500원에 56만 주를 샀어요. 그날 밤 승훈은 흥분해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부터 내 인생이 바뀔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바이오텍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500원에서 700원으로 승훈의 계좌 잔고가 3억 9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2주 후에는 1200원까지 올랐어요. 6억 7천만 원. 한 달 후 주가는 1500원을 돌파했습니다. 8억 4천만 원. 승훈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회였어요. 역시 내 판단이 옳았어. 수학적으로 계산한 대로 되고 있어. 하지만 승훈의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3천원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16억 원이야. 16억 원. 그 숫자만 생각해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승훈은 더 큰 투자를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추가 대출까지 고려했습니다. 매일 휴대폰만 보는 승훈을 보며 아내 미영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승훈은 설명할 수 없었어요. 아직은 비밀이었습니다. 더 큰 성공을 거둔 다음에 깜짝 놀래켜 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승훈은 몰랐습니다. 진짜 지옥이 바로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아침은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시작됐습니다. 승훈은 늘 그렇듯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주식 앱을 여는 것이 하루의 첫 번째 일과였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 순간 승훈의 세상이 멈춰버렸어요. 눈앞의 숫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비바이오텍 주가 50원. 어제까지 1,500원이었는데 50원이라고요? 승훈의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류야. 전산 오류일 거야. 승훈은 앱을 껐다가 다시 켰어요. 하지만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50원. 그 작은 숫자가 승훈의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계좌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4,700만 원. 어제까지 8억 4천만 원이었는데 하루 만에 4,700만 원이 되어 있었어요. 3억 7천만 원이 증발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승훈은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승훈은 벌떡 일어나서 컴퓨터를 켰어요. 인터넷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비바이오텍 3상 임상시험 조작 의혹, 치약처, 비바이오텍 긴급 수사 의뢰, 가짜 임상 데이터로 주가 조작 추정. 승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짜였어요. 모든 게 가짜였습니다. 3상 임상시험 성공도 거짓이었고 정부 승인도 거짓이었어요. 민수가 알려준 모든 정보가 가짜였습니다. 승훈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싶었어요. 내가 바보였구나.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남은 4,700만 원도 사실 승훈의 돈이 아니었어요. 대출받은 돈들이었습니다. 전세 담보대출 1억 5천만 원, 고금리 대출 5천만 원, 총 2억 원의 빚이 남아 있었어요.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120만 원이었습니다. 승훈의 월급 380만 원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첫 번째 연체 통지서가 왔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독촉 전화가 하루에 10번씩 왔습니다. 승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었어요. 2달째, 이자가 복리로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승우는 매일 악몽을 꿨어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식욕도 없었고 체중이 10kg이나 빠졌어요.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물어봐도 대답할 수 없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학생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쳐다봤지만 승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달째 경매 예고 통지서가 왔어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승훈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집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승훈이 집에 들어가니 아내 미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여러 장의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독촉장들이었어요. 미영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여보,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승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2억 원이 어떻게 사라져요? 우리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미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지원이는 어떻게 해요? 대학은 어떻게 보내요? 그 순간 승훈의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승훈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주식에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었어. 미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혼자 결정했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승훈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때 지원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그래요? 지원이의 맑은 눈을 보는 순간 승훈은 더욱 참을 수 없었어요. 지원아. 아빠가 잘못했어. 지원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내 대학 등록금도? 승훈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침묵이었어요. 지원이가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쿵 하고 울렸어요. 미영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승훈은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날 수 없었어요. 내가 뭘 한 거야?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그날 밤 승훈은 거실 바닥에서 잤습니다. 아니, 잠을 잘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욕심이 많았는지 깨달았어요. 수학으로 모든 걸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계산할 수 없는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욕심도 가족의 상처도 계산할 수 없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승우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날 밤 이후 일주일 동안 집안은 얼어붙었습니다. 승우는 거실에서 잤고 미영과 지원이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승훈의 마음은 바닥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저녁 지원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우리 가족회의해요. 지원이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른스러웠어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지원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빠가 잘못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와서 자책만 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함께 이겨내야죠. 그 순간 승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원이 말이 맞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승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승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됐어요. 새벽 5시, 승훈은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배달 앱을 켜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54살의 몸으로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아팠고 허리도 쑤셨어요.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주식 시세를 확인할 때 그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정직한 노동으로 버는 돈이었거든요. 오전 7시 30분이면 학교에 갔어요. 평소대로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학생들 앞에서는 여전히 선생님이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정확한 계산이요. 승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자신을 아는 것이에요. 학생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무리 정확하게 계산해도 욕심이 생기면 틀릴 수 있거든요. 승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어요. 오후 6시, 승훈은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젊은 아르바이트생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곧 적응했어요. 주말에는 과외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승훈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 승훈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 가입했습니다. 강의 제목을 정했어요. 실패한 수학교사의 확률론 계산할 수 없는 것들. 첫 강의를 녹화하는 날이었어요. 승훈은 카메라 앞에 앉아서 떨리는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년간 수학을 가르쳐온 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성공담이 아니에요. 승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수학으로 모든 걸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2억 원을 모두 잃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진짜 이야기네요. 수학 선생님도 이런 실수를 하시는군요. 승훈은 계속했습니다. 수학에서 가장 큰 변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욕심, 두려움, 자만심. 이런 건 계산할 수 없거든요. 강의가 끝난 후 승훈은 놀랐어요. 수강 신청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댓글도 쏟아졌어요. 정말 도움이 되는 강의였어요. 저도 비슷한 실수를 할 뻔했는데 덕분에 정신을 차렸네요. 승훈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의 실패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한편 지원이도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꿈이 바뀌었어요. 엄마, 저 의대 포기할래요. 미영이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아빠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수학교육과에 가서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할 거예요. 지원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결국 지원이는 부산대 수학교육과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도 받았어요. 합격 발표 날 지원이가 승훈을 안으며 말했어요. 아빠, 제가 아빠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될게요. 승훈의 가슴이 벅찼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승훈의 온라인 강의는 인기를 끌었어요. 수강생이 1만 명을 넘었습니다. 강의료와 아르바이트비를 합쳐서 한 달에 35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어요. 빚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2년째가 되었어요.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아직 1억 원이 남았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지원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예전에는 아빠가 항상 휴대폰만 보셨는데 지금은 우리랑 진짜 대화하시잖아요. 승훈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지금이 훨씬 좋아. 미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많을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요. 그 순간 승훈은 깨달았어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며 가족과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계산기로는 계산할 수 없는 행복이었습니다. 현재 승훈은 온라인 강의와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습니다. 주식 앱 대신 가족의 얼굴을 먼저 봐요.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합니다. 승훈이 배운 가장 중요한 방정식이 있어요. 진정한 부자 마음의 평안 가족의 사랑. 이건 어떤 계산기로도 계산할 수 없는 소중한 공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의 중학교 수학교사 이승훈 선생님이 주식 투자로 2억 8천만 원을 잃고 다시 일어선 사연을 들어보셨습니다. 수학으로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승훈 선생님이지만 결국 계산할 수 없는 가장 큰 변수는 바로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확률과 통계로 무장한 전문가라 해도 탐욕 앞에서는 한없이 무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승훈 선생님 가족이 보여준 진정한 회복의 모습도 잊을 수 없습니다. 돈을 잃고 나서야 깨달은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진정한 부자는 마음의 평안과 가족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는 깨달은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투자로 어려움을 겪으신 경험이 있으시거나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과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것.
그것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기까지 사연극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